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나란히 1%대로 올려 세우면서 목요일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에 버니 샌더스 의원의 민주당 경선 하차로 미증시가 상승한 데 힘입어서 오름세를 이어갔고 또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대체로 빨간불 켜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열릴 오펙 플러스의 이 화상 회의 결과에 따라서 유가와 증시의 향방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내일장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진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이청원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1시간도 여러분 종목 상담 알차게 도와드릴 거고요. 또 강의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두 대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이외에도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 목록 나옵니다. 거기에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내일 장중에도 많은 종목별 대응 전략들 가득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 장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증시가 장중에 상승폭을 좀 줄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막판에 다시금 올려 세우면서 양시장이 1%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개인은 오늘도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오펙 플러스 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도 유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라고 하는 하나의 이벤트가 분명히 산재되어 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하나 있었죠. 시가입니다. 시가를 상당 부분 높게 측정이 되어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선물지수 기준으로 위아래 변동성 자체가 크지가 않았어요. 장중에 변동성이 축소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리고 어제 오늘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장중에 이렇게 변동성이 축소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옵션 가격은 지수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메이저 투자 주체들은 결국에는 콜이든 풋이든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어 있는 이 가격 하락에 베팅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 변동성이 크게 축소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분명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836포인트로 상승 마감하였는데 최근 3거래일간 약간의 변동성 축소되는 현상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변동성이 축소되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결국 내일부터는 지수가 상승이 되든 하락이 되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른 영향력은 결국에는 오늘 있을 오펙 회의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할 만한 것은 역시 기준금리였습니다. 오늘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사실상 최근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쉬움이 어느 정도 남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은 0점대 수준까지 0.25% 상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조금 더
금리를 낮추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0.75% 수준의 금리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매우 잘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아직까지 가시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만약 미국처럼 완전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리게 되면 이후로 조금 더 충격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상 한은이 선택할 수 있는 또는 내어놓을 수 있는 금리 관련 카드가 없어지게 되죠.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 차원에서 아직은 완전히 제로금리까지 낮춘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환율을 비롯한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지표입니다. 그런 거죠. 금리가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0.75%이고 미국은 상단이 0.25%입니다. 동일한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었더라면 굳이 대한민국에 자금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자금을 넣는 게 더 안전하겠죠. 이유는 금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무위험 이자율이고 또 하나가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여기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입니다. 여기에서 신용위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신용도보다 미국의 신용도가 월등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대한민국은 조금 더 높다라는 것. 그래서 금리는 어느 정도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높게 측정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0.75% 금리 동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아쉬움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오늘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메이저 투자자들이 오늘까지는 지수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봐요. 하지만 내일은 다릅니다. 옵션 만기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을 다시 잡을 겁니다. 만약 하락이라면 코스피는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만약 상승이라면 올 상반기 안에 단기간에 코스피 기준 2000포인트까지도 넘볼 수 있으니까 내일 길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장 흐름 관망하는 자세로 한번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점검을 해주셨고요. 일단 오늘 옵션 만기를 이제 지나서 내일부터는 어느 정도 좀 방향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어떻게 방향이 결정될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문자 종목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국일제지입니다. 매수가 4,700원, 그리고 비중 4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4,700원이면은 그래도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시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월 말쯤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매수 가격 대비 지금 700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최근에 반등을 하는 흐름도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제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민감하게 나온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에 따라 국일제지도 지금까지 며칠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이 4,700원,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잘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되, 목표 가격으로 제가 하나를 제시해 드릴 건데 그거는 2월 21일입니다. 당일 찍었던 고가 6,120원이죠. 이 가격까지는 조금씩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는 만큼 우선 목표 가격을 6,120원으로 잡으시고요. 주가가 혹시나 밀릴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악재로 주가는 밀릴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 가격은 4,700원, 즉 투자자님이 보유한 종목의 매수 가격입니다. 손실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손절 가격을 제가 4,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일제지 상담해 드렸고요. 지금 좀 수익권에 계시는데 목표가는 6,12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매수하신 가격 4,7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쇼핑. 롯데쇼핑이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 7만 원, 비중 30%입니다. 매수가 7만 원에 비중 30%요. 알겠습니다. 매수가 지금 수익 꽤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자, 일단 저점에서 굉장히 또 잘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해당 종목 우리 투자자님 같은 경우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단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장기 투자로 매수했습니다. 장기 투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쇼핑 관련주들 모두 다 주가 약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시장이 분명히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이나 사망자, 결국 그 충격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 또한 주가 반등이 지금처럼 뚜렷하게 나왔고 우리 투자자님이 매수 가격, 이 종목에 대한 매수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27%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굳이 정리하시기보다는 양봉이 강하게 나온 어제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대략 60일선이 있는 10만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고 대응한다면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 정도까지 목표 가격은 10만 원을 한번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10만 원을 만약 돌파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중장기 투자 올 연말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십시오. 그때는 목표 가격 제가 1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롯데쇼핑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선 설정을 해드렸고 만약에 10만 원 선 돌파한다면 조금 더 길게 올 연말까지 13만 원 2차 목표가 제안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레몬이고요. 네, 레몬이요. 예, 19,268원입니다. 아, 비중은 10%고요. 비중 몇 %요? 10%요. 10%요. 레몬 19,268원에 매수하셨고 10% 갖고 계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균 단가를 보니까 좀 분할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레몬이 근데 지금 온갖 테마가 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와서 움직이는데 상장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자, 최근에는 네. 이제 그 혈장 분리막 관련해서 들어와서 거기서 좀 추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근데 마스크 지금 하다가 다시 혈장, 관련주로 해서 네. 들어갔는데, 네. 그러게요. 근데 다시 내려와서 조금 손실 보고 계시는데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투자자님 레몬 혹시 어제 오늘 이렇게 들어가신 겁니까? 오늘 안 들어갔고요. 네. 어제 그저께 이렇게요. 아, 어제 그저께 그렇게 네. 주가가 계속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추가 네, 매수를 네. 조금 더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선 레몬은 보유를 하면서 가지고 가봅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로는 우리 투자자님 같은 경우 레몬에 대한 투자 비중이 10%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네. 번째는 레몬이 지금 마스크도 있고 혈장 치료제라고 하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 두 가지를 보고 했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크게 점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빠지더라도 반등 또한 강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 그때를 네. 노리고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레몬 같은 경우 내일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우선은 보유를 하시고요. 손절 가격 15,500원입니다. 주가가 혹시나 밀려서 15,500원을 이탈하면은 그때는 아쉽더라도 우선은 정리를 하십시오. 하지만 네. 15,500원을 터치하지 않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4월 8일 찍은 고가인 23,2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날의 몸통이죠. 캔들 자체의 몸통 가운데 정도 있는 2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레몬은 목표 가격 2만 원, 손절 가격은 15,500원. 잡고 잠깐 며칠 안 걸릴 것 같아요.
한번 네. 기다려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레몬 상담해드렸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5,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청자님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가와 비중은요? 8만 원에 30%요. 8만 원에 30%요.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어제 그제 샀어요. 아, 어제 그제 사셨어요. 예, 예. 지금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8만 원에 들어가셨는데, 이것도 블록딜 나오면서 주가가 네, 4월 그치에 7일, 나왔어요. 그제, 네, 좀 개파락하면서 좀 하락을 했네요. 자, 이 종목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다시 매수가 회복할지 네.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결과부터 이야기해 드리자면 보유하십시오. 우선은 가지고 가보자라는 전략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블록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어요. 아쉽게도. 예, 제가 그런데- 산지에 그랬어요. 예, 그런데 밀렸는데 우리 투자자님 같은 경우 매수 가격 8만 원, 현재 주가 7만 4천 원, 약 6천 원 정도의 손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업 가치가 매우 높죠. 시총이 결코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면은 이 종목 또한 우리 투자자님의 매수가는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매수가를 넘는 수준까지 주가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나 장기적으로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2달 혹은 석 달 정도, 그 정도 기간 동안 우리 투자자님이 이 종목을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우리 투자자님의 매수가인 8만 원 충분히 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표 가격으로 제시할 만한 가격은 지난 1월에 찍었던 8만 8천 원, 오히려 1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이 종목 한번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비록 이게 장기로 5월 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나 올라갈까요? 5월 말 말씀인가요? 5월 말. 예, 월 말요. 아니. 예, 연말. 아, 연말요. 연말까지 간다면 사실상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얼마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예측하는 건 힘들어요.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국면에서 어떠한 가격대를 돌파하는지를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던 기업이죠. 말 그대로 특별한 악재 때문에 주가가 밀린 거예요. 이 악재는 하지만 결국 소멸이 될 거고 그에 따라 주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연말까지 간다면 대략 10만 원 정도는 잡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 상담해드렸고요. 일단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이 회복이 되면 이 종목 주가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C입니다. SKC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5,600원이고요. 네. 25%. 35,600원에 25% 갖고 계시고요. 예, 예. 이 종목은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최근에 샀습니다. 근래에 25%.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좀 바닥 찍고 반등하면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또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지 목표가 얼마나 잡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수익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축하드리고요. 네.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리자면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 조금 더 보유 한번 해보십시오. 이유가 네네. 어제 오늘 제가 궁금한 양봉이 게,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중기나 장기로 끌고 가고 싶은데, 네네, 목표가는 얼마 정도 설정을 하고, 네, 어느 정도 보유를 하면 될까 싶어서 네. 여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중장기로 만약에 가지고 간다면 주가가 네. 지난 2월 고점을 찍고 약 1개월 반 동안 크게 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 다시 한번 상승하는 국면에 있다라는 것.
시장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날 거라고 봐요. 그러다 네. 보면 SKC 또한 주가가 결국에는 6만 원대 수준까지는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네. 가격은 우선은 제가 6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제시해 드릴게요. 하지만 네.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 3분기는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5달 정도는 한 번 더 보유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목표 가격을 6만 원 잡고 대응하면 그래도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SKC 상담해 드렸습니다.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린 대로 대응해 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님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 많으시네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설인바이오요. 서린바이오 매수가와 비중은요? 15,500원에 15%. 15,500원에 15%. 이 종목 어제 들어가셨어요. 예, 어제 들어갔어요. 네, 어제 또 급등해가지고 좀 따라가셨는데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란 상황이라서 좀 이렇게 추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또 혈당 관련해서 테마도 좀 들어와 있고, 근데 오늘 또 하락을 해가지고 전화 주셨네요.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우선 서린바이오 개인적으로 종목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봅니다. 시기도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투자자님이 매수한 시점부터 시장이 어제 오늘 장 후반 밀리다 보니까 종목 또한 밀렸다고 보여져요. 아, 그런데 혈장 치료 관련된 이슈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다시 부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고 한국 유니온 제약 그리고 아까 상담을 해드렸던 레몬 단기적으로 주가가 팡팡하고 튀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눌림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눌림이 언제까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눌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강하게 한번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시점을 노려야 돼요. 아, 예. 시기적으로는 이번 주는 우선은 지나갈 것 같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경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그때는 반드시 빠져나오십시오. 호재가 있어서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면 호재가 이제 시장에 반영된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대단히 많이 나온다. 나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련 없이 정말 미련 없이 매수 가격이 15,500원까지 오면 털고 나가야지. 딱 그 마음으로 이 종목은 바라보시고요. 혹시나 주가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때는 손절 가격을 4월 1일 찍었던 11,350원. 즉 목표 가격은 15,500원이고 손절 가격은 11,350원 잡고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이렇게 반등 오면은 매도를 하면 될까요? 화요일이나 수요일경 그 정도 시점에는 한 번 정도 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단한 호재로 주가가 뛰었기 때문에 반등도 나온다면 결코 작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때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서린바이오 상담해드렸습니다. 일단 반등 시에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목표가 15,500원, 손절가 11,350원 이렇게 설정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T 모티브요. S&T 모티브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45,000원에 20%입니다. 네, 45,500원에 20%. 이 종목 언제 들어가셨어요? 급락하기 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급락장 나오기 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지금 장 쭉쭉 빠지면서 지금 손실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회복이 될지 어떨지 바로 좀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투자자님 이 종목 2월 말에 매수하셨습니까, 혹시? 예. 네, 제가 가격을 한번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매수하신 며칠 있다가
국내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이 종목 주가 또한 많이 밀린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종목 지금 상승 흐름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상승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반등 또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종목이 현재 보이고 있는 수급이나 기술적 흐름상으로 지금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35,000원이잖아요. 여기에서 대략 32,000원이나 33,000원까지 약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3개월 정도는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때 매수 가격인 45,000원까지 올라오는 걸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이라든지 기타 호재거리 등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목표 가격을 5만 원까지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고요. 만약 주가가 정말 운이 없게 이 종목이 많이 밀려서 3만 원을 이탈해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3만 원에서 손절 처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와 설정가, 손절가 잘 알려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님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서진 시스템이요. 서진 시스템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28,800원에 네. 40%요. 예. 28,800원에 40%. 예, 이 종목 먼저 번에 못 팔아가지고, 예, 예. 언제 들어가셨어요? 이게 작년 가을인가, 하여튼 11월 달인가, 하여튼 언제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들어가셨으면은, 그동안의 수익을 좀 보셨는데 청산을 안 하셨네요. 예, 예. 천주 팔았다가 다시 사가지고 손해 났다니까요. 예. 아, 팔았다가 또 다시 사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28,800원에 들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바닥 찍고 그래도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지금 다가왔거든요. 어떻게 대응할지 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투자자님 얼마 전에 28,800원에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 그죠? 29,000원 갔는데 어떻게 그냥 금방 지나갔네. 예, 금방 지나갔는데 오히려 그게 우리 투자자님한테는 득이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예. 투자자님 서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목이 5G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다, 그죠? 예, 예. 5G가 정부가 현재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방송이든 어디에서든 가장 유망적인 종목 그리고 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적어도 나는 이 종목을 올 연말까지는 한번 들고 가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종목이 계속해서 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목표 가격을 우리 투자자님 약 28,800원인데 5만 원 정도는 저는 그래도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5만 원까지요? 네. 아이고, 그러면 그냥 들고 가야죠. 내 돈 주고 샀는데. 예. 네. 서진 시스템 이 종목에 갈 만한 이유는 지난해였어요. 5G 관련된 종목들이 몇 배가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거는 6배, 7배도 올랐어요. 서진 시스템이라고 그러지 못할 이유 없습니다. 물론 지난해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구간이라면 사실상 저도 지금 구간이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좋은 종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비중 40% 있는 거 꼭 쥐시고요. 목표 가격 5만 원까지 계속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올라가도 그냥 팔지 말고 가을까지 갖고 있시오. 네, 가을이 아니라 겨울까지 예, 보셔도 아이, 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고맙습니다. 네. 네, 서진 시스템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5G 관련주 앞으로 좀 전망이 밝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요.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이노텍 LG 이노텍 매수가와 비중은요? 12만 5천 원에 10%요.
12만 5천 원에 1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종가가 12만 5천 원인데. 네, 오늘 들어갔어요. 아, 오늘 종가에 들어가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일단 들어가셨는데 앞으로 좀 언제까지 볼지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바로 네.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투자자님 LG이노텍을 보니까 며칠 동안 지켜보시다가 오늘 딱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더가도 안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우선 이 종목 계속해서 보유하세요. 네. 지금 시점에서 정리할 만한 종목도 아니고 중기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이유가 전기전자 업종에 속한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결국에 이 종목도 올라갈 거예요. 예. 또한 LG이노텍 시가총액이 약 3조나 되는 이 무거운 종목이 얼마 전에 상한가를 쳤어요. 정말 잊기 힘든 일인데 그만큼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눌림이 발생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마시고 LG이노텍 가지고 가세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살아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 상반기 안에 LG이노텍 지난 1월 찍었던 16만 3,500원, 대략 16만 원을 조금 넘는 가격까지 상승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 가격을 우선 16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기간은 올 상반기, 올 6월 말까지 한번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월 말까지요? 6월 말, 올 상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네. 그렇다면 LG이노텍이라고 못 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 가지고 가시되 목표 가격은 16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혹시나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손절가 1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요 10만 원 사가지고 2만 원 보고 수입 나왔거든요. 네네. 나왔는데 또 들어갔어요. 아, 또 들어가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LG이노텍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렸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좀 보고 계십니다. 상반기 안에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AP 시스템요. AP 시스템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될까요? 26,700원인 것 같아요. 26,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20%입니다. 20%요. 알겠습니다. 26,700원. 어제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한 2, 3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 3일 정도 되셨고, 네, 바닥 찍고 이 종목도 좀 올라와 줬는데 20% 갖고 계시고요. 이 종목은 지금 반도체 장비주인데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투자자님 이 종목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네네. AP 시스템이 삼성전자에 뭐 된다고 그러고 네. 이래서 TV 보고 샀습니다. 아, TV 보고 사셨는데 개인적으로 잘 사셨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아, 이유가 그래요? 아니에요.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올해 기대감이 분명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수급이에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의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시장에 외국인은 들어오지 않는데 몇몇 안 되는 종목에만큼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 종목은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분명 한번 갈 겁니다. 그 시기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우리 투자자님이 보유는 하시되 여력이 있다면 10% 정도는 추가 매수하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대략 26,000원 내외에서 괜찮으면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목표 가격은 우선 31,000원이죠.
3월 초에 기록한 3만 1,000원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2만 3,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우리 투자자님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선생님.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걱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까지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AP 시스템 상담해드렸고요. 또 이 종목 역시도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 펼쳐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시장은 정부와 의회 그리고 연준의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 뉴욕 3대 지수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투자 팁 들고 돌아올게요. 네, 이청원 전문가의 투자 팁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라는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내용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예,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파생 상품 관련된 이야기 언제나 첫 페이지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진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 오렌지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오렌지 주스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나오죠. 그리고 오렌지 주스는 우리가 오렌지로부터 갈아 만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금융시장에 있는 상품으로 비유하면은 결국 오렌지는 기초 자산이라는 것, 오렌지 주스는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고무와 타이어, 나무와 책상,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기초가 되는 원재료가 있고 그것을 잘 깎고 만들어서 새롭게 만든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 오렌지 주스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난해 오렌지가 너무 맛이 있었어요. 가격도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렌지 주스 판매가 늘어나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렌지라고 하는 기초자산, 예를 들어 코스피라고 하는 기초자산의 흐름이 예전처럼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그로부터 파생된 코스피 선물이나 기타 코스피 관련 ETF의 흐름도 좋게 나와요. 반대로 올해는 오렌지 맛도 좋지 않고 가격도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것을 갈아 만든 오렌지 주스는 맛이 없겠죠. 장사가 잘 안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지수가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인다면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파생 상품들의 흐름 또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죠. 이런 거예요. 오렌지가 맛은 없다 하더라도 오렌지 주스에 설탕이나 시럽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넣게 되면은 결국에는 맛있는 오렌지 주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종 파생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ELS나 DLS, DLF와 같은 상품이에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상품이라는 것. 그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파생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거래 방식에 있어서는 첫째, 선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 스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과 미국이 매우 큰 금액의 스왑 거래를 체결했다라고 하는 건데 스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가 왔을 때 이를 위한 방어책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한다라는 것. 그것만 간단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초 자산이죠. 기초 자산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앞글자를 따면은 통금 상주지입니다. 통화, 금리,
상품, 주식, 그리고 주가 지수인데 통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 달러, 그리고 일본 엔화 등이 있고요. 금리는 국제 3, 5, 10년물,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래량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는 배제하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 등록된 기업들이 모두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주가 지수예요.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코스피 200 선물이 대한민국에선 주를 이루었고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거래량이 1위였던 매우 투기성이 강하지만 매우 큰 관심을 받았던 그런 시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파생상품 시장이었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투기 거래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해지를 위해서 또 누군가는 차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에 있어서 목적이 철저하게 해지에 있어요. 해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매우 다른 두 자산을 함께 편입해서 어느 한쪽에서 손실이 나는 것을 다른 쪽에서 막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선물 거래는 원래는 해지 차원에서 거의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완전 다르죠. 완전히 투기장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큼 레버리지도 높고 수익도 크게 얻을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대다수 파생상품 그중에서도 선물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과 함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의 가장 큰 차이, 이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요. 참고로 현물 거래는 단순하게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한 그 자산이죠. 그 자산의 주가가 올라야 돼요. 자산 가치가 올라야지만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선물 거래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떨어진다에 베팅을 할 수도 있고 오를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오른다에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거래는 단일 방향, 오른다라고 하는 것에만 베팅을 하겠지만 선물 거래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조금 더 현물에 비해 주식에 비해 안전한 상품이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옵션 거래입니다.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통화와 금리, 상품, 주식과 주가 지수가 현재 대한민국의 주를 이루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핵심은 역시 주가지수 옵션, 코스피 200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주가지수 옵션 거래입니다.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이에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어렵지만 거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옵션 거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현물 거래는 내가 투자한 자산이 올라야지만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는 오를 거다에 베팅을 하면 되고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면 돼요. 반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거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인지 거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가 지수가 옵션 만기일이 오늘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코스피 지수가 1860에서 1800포인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베팅을 할 수 있어요.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그래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레인지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을 벗어났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손실이 매우 크다라는 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옵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라고 하는 두 가지로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옵션 가격이 1.50이다라고 했을 때 이 1.50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입니다. 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만기가 된다 하더라도 코스피 200 그리고 행사 가격 간의 그 차이를 의미하고 시간 가치는 행사 가격 기준으로 이것이 언젠가는 내 가격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11시 50분 기준 코스피 200은 243.60포인트였고 행사 가격 245점, 콜옵션은 0.98이었습니다. 이론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제로가 되겠죠. 243.60 빼기 245는 마이너스 1.4이기 때문에 사실상 콜옵션은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0.98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내재 가치는 하나도 없는 오로지 시간 가치만이 남아있고 이 시간 가치만이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당시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만약 11시 50분 기준으로 옵션 만기가 끝이 났습니다. 거래가 끝이 났다면 필연적으로 행사 가격 245 위에 있는 모든 행사 가격 콜옵션은 제로가 되겠죠. 맨 위에 255.00에 0.01 그리고 밑에 있는 245도 0.98이지만 결국에는 제로가 돼요. 이것을 토대로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판단 아래 콜옵션을 매도하면 99.9%는 수익이 날 겁니다. 물론 수익률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익이 낼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점. 그 점을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옵션 시장에 때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옵션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가지고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토대로 오늘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코스피 선물지수 기준으로 시가가 246포인트였어요. 그런데 11시 50분 정도까지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동기간에서 수급은 우선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계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었고 선물 시장에서 또한 왼편에 보이는 것처럼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현재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시장 하락이 예상되니까 혹시 기관은 풋옵션을 매수하지 않을까? 보시는 것처럼 뚜렷하게 풋옵션을 매수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와 반대의 성질로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당연히 외국인이든 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건데 그게 바로 지수 하락이었어요. 물론 이후로 시장이 약간의 턴을 하기는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장 초반부터 오전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원하는 대로 방향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파생상품 시장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던진다. 시작 하락할 거야.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현재는 현물뿐만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그 거래량이나 영향력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에서 나타나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옵션 시장 모두에서의 포지션을 지켜보면서 오늘 장이 어떻게 되겠지, 오늘 장은 어떻게 흘러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한다면 적어도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꼬리가 개를 흔든다. 영어로 웩더덕이라고 합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예전에는 그렇죠. 현물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선물 지수는 결국에는 따라온다. 하지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던 그 시점부터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현물 시장을 움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한 대다수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덱스 하나만 사면 됩니다. 인덱스는 가장 좋은 게 결국에는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현물 시장에서의 움직임보다 이제는 선물 시장에서 보이는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더욱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결과로 충분히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생상품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본다면 결코 어렵지 않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옵션 만기가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이 되니까 가장 먼저 주목할 거 파생상품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다음 달 그리고 남아있는 이번 달 투자에 임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파생상품 시장에 또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굉장히 또 쉽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청원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